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거래량도 적어지고 변동성도 약해진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섹터별로 튀는 종목이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FOMC를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시장은 나는 별거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파월이 할 것이냐 혹은 비둘기파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냐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매파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분석을 좀 보자면은 그 충격 이후,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일시적일 것이다. 나스닥에 3% 하락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승장으로 결국 추세를 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인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다소의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야 할지 그 이후의 전략들 그리고 시나리오들 챙겨보면서 오늘 이 시간 알뜰살뜰 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선별적으로 좋았는데요. IT 투톱들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65% 상승폭 보이고 있으면서 58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시장 속에서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지 이런 전략들 조금 더 깊은 안목으로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저희 QR코드 방송 중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방송 중에서 받지 어려운 정보들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기서 공개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정 캐스터입니다. 네, 캐스터 김은정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에 경계감이 돌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양상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은 하락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우리 장이 강보합으로 출발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에는 반도체와 AI, 로봇과 같은 첨단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민 성장 펀드가 출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소화해야 할 재료가 많은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은 7거래일 연속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34% 하락한 4,12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05% 상승한 931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하게 개인이 지수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개인 2,641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아내면서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1,602억 원 사들였고 외국인이 716억 원, 기관이 484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IT 서비스와 중소형주 위주로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 전자, 기계장비 쪽으로 담아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자세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특징주들로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의 자사주 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 3% 상승한 58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자사주를 ADR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DR은 미국 시장에서 발행된 주식 대체 증서인데요. 기업 주식을 해외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대체 증권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된다면 한 달 내로 재공시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2025년 4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삼성 SDI 아메리카와 미국 기업이 2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수주 소식이 들어오면서 장 초반부터 들썩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 SDI 3.06% 상승한 31만 9,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그리고 운영 업체와 ESS용 LFP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건데요. 규모는 약 2조 원이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 3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삼성 SDI가 미국 내에서 비중국 각형 배터리 제조사, 유일하게 비중국 각형 배터리 제조사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음극재와 양극재 그리고 밸류체인까지 모두 들썩이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오늘장 외국인의 유입이 눈에 띕니다. 최근 미국의 투자 발표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장세가 삼성전기가 노르웨이 기업 알바 인더스트리즈에 수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소식에 삼성전기가 2.6% 상승한 27만 6,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핵심 기술인 LMCC와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산업을 확장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건데요. 삼성전기는 이번 기술 협력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동작을 정교하게 만드는 초소형 모터 기술을 고도화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발판 삼아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로봇용 모터와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도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로봇주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그리고 로봇 또한 2차 전지까지 오늘장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 새벽 4시에는 FOMC 발표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어떤 투자하실지 모르겠다면 저희 경제맥과 끝까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은정이었습니다. 네, 12월 10일 오늘 한유민 전문가 모시고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가 강세로 출발하나 했는데 10시 전후로 해서 지금 약세로 진입이 됐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진 구간에서 오늘 거래량도 약간은 한산하고요. 우리 오늘 좀 어떻게 쉬어갈까요? 어떻게 익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익절을 하면 안 되고 버텨야죠. 버텨야 돼요. 네, 일단 빅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경계심과 기대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내일 이제 사실 FOMC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만 지금 올릭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에 서 있는 올릭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AI 섹터에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냥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지금 주도 섹터에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이 지금 현재 꺾이지 않은 상황이고 26년까지도 실적이 모멘텀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도 조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엉덩이 무겁게 해서 좀 버티면서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사실 버티는 구간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섹터별로 봤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많은 부분이 좀 갈리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근데 버티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2배가량 되는데 우리가 버텨야 할 곳과 버티지 않아야 할 곳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섹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주도주 관점에서. 네. 그렇죠? 일단 예.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요즘에 장이 어려워요. 네. 사실상 좀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또 빠질 때 조정은 또 깊게 나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좀 유망하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을 딱 컨택을 해서 그냥 참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거나 근데 이제 좀 약간 순환매 속에서 내가 그냥 따라붙어서 고점에서 좀 단타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사실상 좀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분산 투자를 해서 그냥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섹터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요즘에 로봇 섹터도 잘 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종목을 컨택해서 그냥 좀 밀렸을 때마다 모아가고 그런 다음에 내 순환매 장세에서 이제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슈팅이 나오면 또 이제 비중 축소하면서 일부 수익 실현하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 섹터별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장 초반에 삼성전자 강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H200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큰 결단을 내렸죠. H200 중국에게 납품하겠다 했는데 중국이 줘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기는 하겠지만 중국이 우리 자국 칩과 그렇게 많이 다를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칩을 그냥 자국 칩을 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둥절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준다고 했는데 나 줘도 안 쓸 건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지난번 뉴욕 시장에서 약간은 엇갈리는 그런 명암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H200이 예전에는 원래 H20까지 수출을 허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H200이면은 이제 호퍼 시리즈 중에서는 좀 그래도 사양이 높은 축에 속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트럼프는 이제 허용을 했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좀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좀 그냥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좀 표면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중국 여기 H200에 지금 8단이 들어가거든요. 네. HBM3 8단이 들어가는데 지금 솔직히 HBM4액이 나오는 상황에서 HBM3 지금 12단도 아니고 8단이 좀 더 여기서 수출이 된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을 가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이슈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그냥 메모리 가격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계속 내년까지는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이슈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눌림목 발생하면 조금씩 모아가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딱 저점 딱 잡고 뭐 고점에 팔고 이러한 전략 가져가시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 종목들이 내년까지 괜찮겠다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한 26년까지 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아까도 오프닝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잠깐의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우리가 트레이딩하기에는 약간은 어렵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 끌고 갈 때는 눌림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모아간다면 그냥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눌림목이라는 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참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 호재도 어쨌든 뭐 반영을 하기도 하고 악재도 반영을 하기도 하니까요. 지금은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투자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거 시나리오를 안 써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 예를 중국과 들면은 일본의 이 패권 저는 다툼. 사실은 이것 자체가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고 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에요. 뭐 시가총액이 600조, 400조 뭐 이렇게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이제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 네. 왜냐면은 하루에 2%, 3%만 올라와도 시가총액 변동이 그만큼 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 뭐 1, 2%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4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6년에는 지금 현재 전망하는 예상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6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뉴스에 흔들려서 차라리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고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 또 반응을 빠르게 하죠. 근데 그 대신에 그 호재가 만약에 악재로 변해도 또 반응이 빠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급락하는 날들이 있어요. 이러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럼 오히려 그러한 급락장에는 내가 좀 물량을 담아가는 기회로 삼으면서 이제 좀 내가 이 종목을 좀 보유하는 기간은 26년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내가 들고 가자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가지 말고 이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IT 투톱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H200치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련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오히려 저는 요즘에 기판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사실은 이제 뭐 H200이 중국에 수출되면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지금 그 미국에서 또 25%를 뛰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기판 쪽에서는 당연히 매출 증가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수페타시스에 또 기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이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요즘에 좀 바라보실 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제 반도체 장비 쪽 회사보다는 요즘에는 소재 부품 회사들이 좀 잘 가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장비 쪽 회사들보다는 이제 소재나 부품 회사들을 좀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판 쪽 종목들이 좀 잘 가다 보니까 이 기판 쪽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그리고 뭐 이제 이수페타시스, TLB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밀려도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오히려 담으면 좀 안정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유리기판 쪽 유망하게 보신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프리장에서도 좋았고 지금도 시세 괜찮은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삼성전기 특징주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요. 뭐 특징주로 보는 건데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어제 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뛰어오르면서 고점을 찍고 약간 1.67% 상승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쨌든 신고가를 경신하면 그 위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만 이 종목이 이 유리기판 쪽 분위기를 약간 더 챌린지업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특징주를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기가 사실상 이제 기판을 하고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MLCC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고 26년까지도 지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장에서 그 유럽의 그 알바 인더스트리즈 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이 전동 모터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또 투자를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삼성전기가 로봇 사업에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뭐 카봇들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이제 로봇 밸류를 받으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기판에 기판 사업까지 하면서도 지금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좋고 실적이 탄탄한데 여기서 이제 로봇 사업에까지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로봇 밸류를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앞으로도 탄력받고 더 신고가 영역에서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시고 이제 흐름을 보시면요. 조정 나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 11월 달에 이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있을 때 이제 눌렸을 때 빼고는 사실 쭉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6년까지는 이제 뭐 하루에 막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내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그냥 1차적으로 오늘장 담아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 저항 라인이었던 24만 5천 원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시장이 흔들려서 뭐 내일
내일 이제 FOMC 금리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변동성에 눌렸을 때 이 24만 5천 원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고 근데 이제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장에도 1차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로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담아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 신고가의 영역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기엔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어제도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상장 검토 중이나 확정은 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사실이 아니라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토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늘 58만 1,000원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까지 좀 주가 레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쉼없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장에 이제 만약에 ADR 증서를 발행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죠. 왜냐면은 마이크론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밸류 자체가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마이크론과 비슷한 밸류만 받게 된더라도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자사주를 통해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자사주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조 정도의 규모를 상장한다 해봤자 미증시에서는 거의 스몰캡 사이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더 통해서 그러면 더 규모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그만큼 할 수 있는 뭐 투자금은 물론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캐펙스도 증가해야 되고 생산 시설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투자할 곳이 지금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뭐 H200 중국 수출 규제 뭐 이런 거를 풀어줬다 해서 SK하이닉스가 좋아질 거다. 물론 이러한 뉴스플로우의 상승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뉴스플로우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거는 좋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SK하이닉스 지금 실적 좋고 탄탄하기 때문에 뭐 미증시에 상장을 안 한다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근데 거기에 상장까지 하게 되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이 될 거고 이러한 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더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그냥 탄탄한 기업이니까 그거를 믿고 그냥 그러한 뉴스 플로우를 들으면서 그냥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실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보유자라면 어쨌든 호재가 나온 것은 분명하니까 이것에 너무 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어쨌든 호재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끌고 갈 만한 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규 접근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투자할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증가폭 500대 기업의 여윳돈이 20조 원 이상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돈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해주신 캐펙스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또 뭐 ADR 쪽으로 해서 이슈가 생긴다면 조금 더 많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다면 뭐 시설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도 그리고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의 구간 어쨌든 목표가가 굉장히 높은 레포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20만 원대를 기억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은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것도 모아가면 될까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올해 물론 상승을 많이 한 건 맞죠. 맞는데 그냥 좀 내가 안정적으로 좀 대기업에 그냥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바라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강하게 지금 뭐 60만 원 넘어서 70만 원까지 급등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면은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50억 이상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50억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제일 많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제 연말에 조금 또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년에는 좋지만. 근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또 오늘 이러한 이슈 속에서 이렇게 또 급등하고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 붙으면 다시 한번 고점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파란불 조정식 그냥마다 조금씩 모아가자 이러한 입장으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어제 오늘장 이렇게 이틀 연달아 상승을 하면서 이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이 지금 현재 56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56만 원 라인에서 만약에 밀렸을 때 그 밑으로 밀리지 않고 지지받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이제 좀 물량을 담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유리기판 쪽에서도 특징주 잡아보면서 다양한 전략들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것이다. 흔들림이 있을 때는 담아갈 만한 우리의 대표주들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약간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참여를 하시면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한유민 전문가님께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고요. 또 히든 종목까지 여기서만 공개해드리니까요. 이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호재가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요. 미국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번 주인가요? LG엔솔도 이런 호재를 발표하면서 2차 전지 전반의 분위기가 좋았고 에코프로 자체도 어쨌든 헝가리 이슈에 더해서 코스닥 1위의 자리를 놓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의 기대감 2차 전지에서 계속해서 뉴스들이 붙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2차 전지를 바라볼 것인가 지금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구간인가에 대한 체크업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이야기를 좁혀서 삼성 SDI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어느 정도 호재를 줄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월요일장인가 LG엔솔도 2조 그 벤츠랑 2조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계약 기간을 보니까 2030년까지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규모는 2조 원인데 5년간의 계약이면 그렇게 사실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삼성 SDI도 2조 원대라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3년이네요. 27년까지 3년 공급 계약 기간인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바닥은 다졌고 사실상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아직 좀 성장 가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ESS에서 매출이 확대되는 상황이고 AI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매출처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안 좋았던 시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뭐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러한 좀 추운 시절을 버틸 체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ESS에서 좀 매출을 확대하면서 그러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장기적인 시점에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본다면 삼성 SDI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신고가를 쓰고 나아갈 만큼의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나 앞으로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지금 영위하고 있잖아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근데 이제 좀
다른 이슈로 봤을 때는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알테오젠에 있던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누가 가져갈 거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인 이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알테오젠이 빠진 자리를 메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이제 또 활성화 정책을 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빠진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메울 거냐, 바이오가 메울 거냐인데 여기에선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섹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누군가 메꿔야 하는 이 자리를 두고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주가에 플러스 더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2차 전지임에 분명합니다. 앞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전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뭐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주가가 많이 튀어 올라와 줘야 할 텐데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가 이렇게 1% 조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는 훈풍을 가져다주기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괜찮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2위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쪽에 조금 손을 더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사실 지금은 그렇지만 약간은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님 어떤 시나리오 쓰고 있으시길래 2차 전지를 이야기했을 때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2차 전지에 어쨌든 연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라는 말은 사실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쪽에 한 표를 주시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의 자리를 바이오가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데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코스닥 하면은 성장 가능성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알테오젠을 제외하면은 2위, 3위가 이제 에코프로 이제 그룹이고요. 그리고 이제 4위가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5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쭉 이제 10위까지는 거의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러면 로봇이냐,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로봇이냐, 지금 바이오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성장 가능성은 바이오와 로봇에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에 자리 잡은 지 좀 꽤 됐고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로봇보다는 그래도 바이오 섹터가 알테오젠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좀 더 저는 한 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알테오젠이 빠진 상황에서 이러한 패시브 자금들이 어찌됐건 들어올 수 있어요. 유입이 될 수 있고 정부의 이제 코스닥 이제 활성화 정책이 시작된다면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바라봐도 안전하게 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야기에서 갑자기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사실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 기업들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보는 겁니다. 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형제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4위인 ABL 바이오를 유력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뭐 분위기가 좋으면 다 같이 갑니다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ABL 바이오는 그렇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지금 4.19%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어떤 연유로 ABL 바이오 혹은 제약 바이오 쪽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코스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더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뭐 이제 기술 이전 계약만 한 7조 원 정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일라이릴리에서 또 지분 투자 소식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에스케이바이오도 시가총액 1위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엄청나게 30조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올해 좀 올라서 이제 10조를 넘어섰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에코프로와 그렇게 3조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그러한 순위 변동을 할 수 있는 좀 종목이 ABL 바이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뭐 선별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좋은 가운데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돼요. 에코프로 형제가 굉장히 시세가 좋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어쨌든 1위가 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2차 전지가 그래도 계속해서 아웃퍼폼 할 만한 에코프로가 어쨌든 유럽의 헝가리 쪽에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도 천수닥이 되려면 어쨌든 2차 전지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상 뭐 지금 뭐 물론 2차 전지 섹터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숫자로 정확하게 나오고 찍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만에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 거래량 실려가지고 장대 항복 나온 날이 있어요. 20% 이상 급등한 날이 있는데 이날 시초가가 이제 한 10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10만 원 라인을 깨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10만 원 라인을 깨지 않고 여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내가 에코프로를 담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담아가기보다는 10만 원대로 이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지금 좁혀지는 구간을 좀 생각하시고 10만 원대에서 1차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에코프로에 접근하시기에는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닥을 두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로봇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길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리지 못하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아래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풍력 발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신규 풍력 발전 금지 조치 기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전면으로 법적으로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쪽 그리고 뭐 이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힘을 많이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쪽이 다시 한번 뭐 시세를 받아간다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시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실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사실 지금 AI 수혜주잖아요. AI 이제 산업에 있어서 수혜주예요.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은 올해 딱 상승 탄력을 거의 다 많이 받았거든요. 원전 섹터의 기업들은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는데 이 풍력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에 조금 더 눌려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 연방법원이 이거를 기각한 상황이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많이 눌려 있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의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테마 자체로. 그렇다면 이게 사실 이렇게 신재생 쪽은 항상 테마로 약간 들썩였다가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부분들이 늘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 풍력 발전 지금 어디까지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자세하게 투자 전략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SK 이터닉스라고 이 SK 이터닉스도 사실상 이제 뭐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ESS까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사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올해 초에 이제 여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그 뒤로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지금 뭐
계속 밑에 하단부에 있죠. 그러면은 올해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상승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이제 뭐 많이 상승하지 않은 구간에 있어요. 뭐 작년 대비 좀 비슷한 주가 라인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적도 탄탄한 상황에서 그냥 이슈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계속 눌려 있었다, 주가가. 그럼 반도체와 기존 주도주에만 이제 수급이 들어갔던 상황에서 많이 눌려 있던 상황에서 어제 한 1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1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 장에서 지금 한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날 이제 조금 1차적으로 담아가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120일 이동평균선만 뚫고 올라가면 여기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1차로 진입해도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장 특징주로 살펴보면서 들어갈 만한 자리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힘을 줄 만한 종목은 어디 있는지 히든 종목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약간은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조금 빠져나가면서 시장 자체가 힘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폭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의 거래량도 없고 한산한 속에서 기회를 잡아볼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잡아본다면 어떤 쪽일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12월 3일인데 이때 H7 만도를 들고 와주셨어요. 12월 3일에. 그러면서 상승률이 큰 폭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니까 사실 들어가기 약간은 부담스러운 차트였는데 3일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르면서 저 고가를 형성을 했네요. 6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살짝은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공략 주시고. 공략하고 많이 안 올랐습니다. 공략하고 한 15%인가? 저 많이 지난주에 올랐네요. 공략하고 했는데, 근데 예. 오르고 지금 거의 다 반납을 많이 했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좀 중요한 자리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공략했을 때는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이겠지만 이 종목을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 오늘장 좀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로봇 섹터들이 잘 가는데 요즘에 또 신조어가 나왔죠. 카봇이라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영위하는 회사인데 로봇 사업에 이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 탄력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장 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오늘 사실 이 55,000원 라인 이 부근이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 라인이었는데 최근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탈을 하면 사실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탈하지 않고 여기 55,000원 아래에서는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상황
상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55,000원에서 1차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을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시장이 물론 이 로봇 밸류를 준다 안 준다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평가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로봇 밸류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상 이 기업의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저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5,0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하셔도 지금 신고가인 89,000원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에서 신규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 트라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방이 많이 열려 있을 것이다.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오늘 히든 종목이 아닙니다. 지난주 12월 3일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린 HL 만도에 대한 AS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옆쪽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들을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여기서만 전문가님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종목명과 함께 매수 가격을 전략을 드리니까요.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쪽인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반도체에서 네. 반도체 소재 쪽에서 한번 이제 기업을 컨택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용 정밀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뭐 이 정밀 화학 소재는 포토레스트용 고분자와 광산 발생제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기존 노광 소재뿐만 아니라 EUV와 HBM 패키지용 이제 제품까지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매출이 이번 연도만 해도 작년 대비도 많이 증가를 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매출을 지금 올해는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물론 최근에 좀 상승을 했지만 지금 급등 후에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장 이제 바로 지금 신규 공략해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일령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악화 속에서 원래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를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몇몇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일본이 중국의 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 소재 매출은 계속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담아가도 좋은 자리에 있는 이 종목을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시면요. 2021년에 적자였던 회사인데 그 뒤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이제 3분기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3분기에만 이미 작년 매출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럼 이제 4분기 실적만 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역사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은 21년에 한번 신고가를 28,000원을 터치를 하고 그 뒤로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명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인식하고 들어오시면 오늘장 바로 공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참여 방법도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우리 방송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이후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크게 막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그렇죠? 거래량도 없고요. 개인들이 조금은 사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오후장 전략도 주세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있고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가 이번 주 증시를 봤을 때, 지난주 이번 주 증시를 봤을 때 12시 약간 12시에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점심 먹고 네. 나면 12시에 약간 밀려서 이제 다시 오후장에 살짝 들어올리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장 여러분들 대응 전략은 12시에 만나요. 약간 12시에 우리가 내가 접근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면은 12시에 이제 좀 들어가서 오후장 슈팅을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좀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 근데 오늘 이제 좀 바이오 섹터와 로봇 섹터에 지금 좀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때는요,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 말고 잘 가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가는 종목을 이제 밀렸을 때, 장중에 밀렸을 때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내시는 게 좋으니까 12시에 이렇게 좀 바이오 섹터나 로봇 섹터에서 지금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딱 12시에 딱 만나서 이제 오후장에 딱 장 마감 전에 또 단기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12시에 만나자고 하셨으니까요. QR코드 참여하셔서 전문가님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잠잠한데요. 12시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하는 공간에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